첫 소식입니다. 한미 양국군이 북한 도발에 맞서 탄도미사일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는데요. 확고한 한미 미사일 연합 대응 태세를 성명이 아닌 행동으로 북한에게 확실히 보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미사일 부대가 5일 오전 7시 동해안에서 탄도미사일 사격을 펼쳤습니다. 우리 군의 현무2와 미8군의 에이테킴스 지대지 미사일을 동시에 사격해 초탄 명중시켰습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적 지도부 섬멸 능력을 과시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현무2A는 사거리 300km로 탄두 중량은 500g, 목표물 명중 오차는 30m 이내입니다. 주한 미군이 운용하는 전술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킴스는 역시 사거리 300km로 단 한 발로 축구장 4개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미는 북한의 도발 하루 만에 북한 핵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사격을 하며 굳건한 한미연합 대응태세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이번 한미연합 미사일 사격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한미연합전력은 미 B-1B 폭격기와 공군의 장거리 정밀 유도무기인 슬램-ER, 타우러스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은 이날 삼축체계 작전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지상발사대를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유사시 대량 응징보복 KMPR을 묘사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타우러스 미사일의 공격을 받은 평양 김일성 광장이 초토화되고 인공기가 불타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군은 언제든 즉각 응징할 수 있는 확고한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북한이 핵미사일로 국민과 한미동맹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을 경고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지난해 미 해군의 알레이버 극 구축함 스테뎀함의 연합해상훈련 당시 영상입니다. 이번 주 이 배가 화제에 올랐는데요. 지난 일요일 남중국해 섬 인근에서 이른바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이후 처음이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 두 번째입니다. 스테뎀함은 파라셀 제도와 트리튼 섬, 중국명으로 말하면 서사군도와 중젠다오 인근 약 20km까지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곧바로 반응을 내놨는데요. 3일 중국 국방부는 우첸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이번 군사작전을 심각한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호위함 워양함과 수첸함, 소해함 타이산함과 젠11B 전투기 2대를 긴급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중국의 군함과 전투기는 미국 측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중국해가 영해라고 주장하는 중국과 국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 미국과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해군은 랴오닝 항모전단을 이끌고 홍콩을 방문했습니다. 항모전단은 다양한 종류의 구축함을 비롯해 젠15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으로 구성했는데요. 홍콩 주둔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홍콩에 기항하면서 홍콩 주둔군과의 교류 활동과 함정 공개 행사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영상은 지난 4월 미국의 아파치 헬기가 고출력 레이저 무기 시험에 성공한 영상입니다. 미국의 매체들을 통해 지난달 27일 공개됐는데요. 얼핏 연료통으로 보이는 것이 레이저 무기입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전자광학 적외선 센서로 표적 정보를 확인하고 레이저와 연동해 타깃을 추적하고 파괴하는 방법으로 시험 목표에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다 먼 거리에서 은밀하게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표적만 제거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 때문에 출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인데요. 이번 시험에서는 출력 정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1.4km 떨어진 다수의 표적을 파괴했다는 내용은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세계의 군사였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특별중대 보도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으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막무가내식 도발을 지속하면 김정은 정권은 파멸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김재한 기자입니다. 합참은 북한이 4일 오전 9시 40분경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번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930여 킬로미터로 지난 5월 1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사거리가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나 북한의 주장처럼 소위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해선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탄도로켓 화성 14형이 4일 오전 9시 서북부지대에서 발사돼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39분간 비행하여 조선 동해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험 발사는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되었고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며 대륙간 탄도로켓은 정점 고도 2802km까지 상승하여 933km의 거리를 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발사 전날인 3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시험 발사를 친필로 직접 명령했으며 이날 로켓 발사 과정을 현지에서 직접 관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합참은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며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기대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우리 군은 김정은 정권의 헛된 망상과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긴장과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합참은 만약 북한이 우리 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막무가내식 도발을 지속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공식 성명에서 미국은 더욱 강력한 조치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ICBM 발사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고조되고 있음을 대변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에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주거나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위험한 정권을 돕는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며 세계적인 위협을 멈추도록 전 세계적인 행동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과 더불어 ICBM 발사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으로 규정하고 초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온 만큼 이번 북시험 발사를 두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해 이전보다 한층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가 이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국방부는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화성 14형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신형 미사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재진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ICBM 개발 성공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재한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현안 자료에서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고도와 비행거리, 속도, 비행시간, 단분리 등을 고려할 때 ICBM급 사거리의 신형 미사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14일 발사한 KN-17 화성 12형을 2단 추진체로 개량한 것으로 잠정평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화성 14형 미사일을 ICBM급으로 평가하는 근거로 사거리 5,500km 이상, 상승 단계에서 최대 속도 마하 21 이상으로 비행한 것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고정형 발사대에서 발사하고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재진입 여부 미확인 등을 고려할 때 ICBM의 개발 성공으로 단정하기는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화성 14형 미사일을 지상 고정장치에서 발사한 것에 대해 고정형 발사대는 연구 개발 단계의 임시 발사 방식이며 이동식 발사대 손상 방지를 위해 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 동향과 관련해선 폭발력이 증대된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와 핵투발 수단 능력을 시연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상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패트리어 포대의 전투 대기 태세 격상과 탄도미사일 탐지 자산 추가 운용 준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미군은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고고도 전략 정찰기 등 대북 정찰 자산을 추가 운용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지난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북한. 이번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상현 기자가 북한의 의도를 짚어봤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 모두 12번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2월 12일 고체 연료 추진 엔진을 사용한 북극성 2형을 발사했고 3월 6일에는 스커드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4기를 동시에 발사했습니다. 특히 5월 22일에 공개한 북극성 2형 발사 영상에서는 미사일의 단분리와 탄두 부분의 자세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과시했습니다. 또 5월 27일에는 KN-06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한미연합군의 킬체인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틀 후인 29일에는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6분 22초 만에 450km 밖에 있는 함정을 7m 오차 범위 내에서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5월 14일에 발사한 화성 12형입니다. 3월 20일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백두산 엔진을 장착했고 지난해 발사한 비슷한 종류의 미사일에서 보였던 그리드핀이라는 장치를 제거하고 대신 4개의 보조 엔진을 달아 추력과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화성 14형은 5월 14일 발사한 화성 12형에 2단 추진체를 얹어서 사거리를 늘린 것으로 평가됩니다. 불과 50여일 만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으로 개량한 겁니다. 군 당국은 이번에 발사한 북한 미사일은 ICBM급 신형 미사일이라고 밝히면서도 아직 개발 성공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형 중량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로켓을 제작했고 탄도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른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형 삼축체제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은 물론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역비대칭 전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우리 시간으로 6일 새벽 4시에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화성 14형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성명을 내고 한국과 미국, 일본 유엔 주재 대사들이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해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대표가 참석하는 이번 긴급회의에서는 ICBM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진 합참의장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5일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사격 후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한미동맹 통수권자들의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라도 단호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이나 대위의 보도입니다. 한미 양국군은 5일 오전 7시 북한의 화성 14형 미사일 발사 맞대응 차원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합참은 이번 훈련이 북한 지도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훈련 직후 이순진 합참의장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대북 경고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공동성명서 발표에서 북한의 연속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엄청난 인내심과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연합미사일 사격이 보여주듯이 한미동맹 통수권자들의 명령만 떨어지면 그 언제라도 단호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라도 이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오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현재 미국의 선택적인 자제가 유일하게 평시와 전시를 구분짓고 있다며 이번 한미동맹 차원의 사격 훈련이 보여주듯이 한미동맹 통수권자들의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미국은 그 선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어 만약 그 누구라도 이러한 사실을 의심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인아입니다.
해군은 지난해 12월 인수한 와일드캣 신형 해상작전 헬기 2차분 4대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전방 해역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지난 2월 1차 도입분 4대를 작전 배치한 데 이어 4대를 추가 작전 배치했습니다. 이에 해군은 와일드캣 해상작전 헬기 8대가 전방 함대에 배치됨으로써 북한의 해상 도발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대비 태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와일드캣 신형 해상작전 헬기는 호위함 등 전투함에 탑재돼 대잠전과 대함전, 해상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로 저주파 디핑 소나 탑재와 소노브의 운용,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장착 등으로 적함정 정밀 타격과 원거리 정밀 감시 능력을 갖췄습니다. 미국의 매체들을 통해 지난달 27일 공개됐는데요. 얼핏 연료통으로 보이는 것이 레이저 무기입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전자광학 적외선 센서로 표적 정보를 확인하고 레이저와 연동해 타깃을 추적하고 파괴하는 방법으로 시험 목표에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다 먼 거리에서 은밀하게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표적만 제거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 때문에 출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인데요. 이번 시험에서는 출력 정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1.4km 떨어진 다수의 표적을 파괴했다는 내용은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세계의 군사였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특별중대 보도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으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막무가내식 도발을 지속하면 김정은 정권은 파멸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김재한 기자입니다. 합참은 북한이 4일 오전 9시 40분경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번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930여 킬로미터로 지난 5월 1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사거리가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한미연합전력은 미 B-1B 폭격기와 공군의 장거리 정밀 유도무기인 슬램 ER, 타우러스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은 이날 삼축체계 작전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지상발사대를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유사시 대량 응징보복 KMPR을 묘사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타우러스 미사일의 공격을 받은 평양 김일성 광장이 초토화되고 인공기가 불타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군은 언제든 즉각 응징할 수 있는 확고한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북한이 핵미사일로 국민과 한미동맹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을 경고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지난해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 구축함 스테뎀함의 연합해상훈련 당시 영상입니다. 이번 주 2회가 화제에 올랐는데요. 지난 1일 첫 소식입니다. 한미 양국군이 북한 도발에 맞서 탄도미사일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는데요. 확고한 한미 미사일 연합 대응 태세를 성명이 아닌 행동으로 북한에게 확실히 보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미사일 부대가 5일 오전 7시 동해안에서 탄도미사일 사격을 펼쳤습니다. 우리 군의 현무2와 미8군의 에이테킴스 지대지 미사일을 동시에 사격해 초탄 명중시켰습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적 지도부 선멸 능력을 과시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현무2A는 사거리 300km로 탄두 중량은 500g, 목표물 명중 오차는 30m 이내입니다. 주한 미군이 운용하는 전술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킴스는 역시 사거리 300km로 단 한 발로 축구장 4개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미는 북한의 도발 하루 만에 북한 핵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사격을 하며 굳건한 한미연합 대응 태세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이번 한미연합 미사일 사격은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나 북한의 주장처럼 소위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해선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탄도로켓 화성 14형이 4일 오전 9시 서북부 지대에서 발사돼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39분간 비행하여 조선 동해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험 발사는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되었고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며 대륙간 탄도로켓은 정점 고도 2802km까지 상승하여 933km의 거리를 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발사 전날인 3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시험 발사를 친필로 직접 명령했으며 이날 로켓 발사 과정을 현지에서 직접 관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합참은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며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기대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우리 군은 김정은 정권의 헛된 망상과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일요일 남중국 해섬 인근에서 이른바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이후 처음이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 두 번째입니다. 스테뎀함은 파라셀 제도와 트리튼섬, 중국명으로 말하면 서사군도와 중젠다오 인근 약 20km까지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곧바로 반응을 내놨는데요. 3일 중국 국방부는 우첸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이번 군사작전을 심각한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호위함 워양함과 수첸함, 소해함 타이산함과 젠11B 전투기 2대를 긴급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중국의 군함과 전투기는 미국 측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중국해가 영해라고 주장하는 중국과 국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 미국과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해군은 랴오닝 항모전단을 이끌고 홍콩을 방문했습니다. 항모전단은 다양한 종류의 구축함을 비롯해 젠15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으로 구성했는데요. 홍콩 주둔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홍콩에 기항하면서 홍콩 주둔군과의 교류 활동과
함정 공개 행사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영상은 지난 4월 미국의 아파치 헬기가 고출력 레이저 무기 시험에 성공한 영상입니다.